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께서는 감칠맛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인지하고 훌륭한 무기로 다뤄서 누가 먹어도 맛있고 자꾸 생각나는 요리를 하게 될 수 있으실 거예요. 일반인도 감칠맛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있고 감칠맛 좋은 요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요리에 있어서 감칠맛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외식업계에서는 감칠맛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대체로 맛이 없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옥한 호남 지역 때로아가 전 세계 기준으로 4등급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리에 감칠맛도 많이 필요하고 복합조미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감칠맛이 극대화되어 있는 식품들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게 되면서 감칠맛에 대한 대중의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주요 식품회사들의 매출이 1.5배에서 2배가량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식업계에서 높은 수준의 감칠맛에 익숙해진 그런 대중의 입맛을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챕터 1에서 이야기 나눴죠. 맛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대량 영양소를 섭취하려고 느끼는 거고, 향은 그걸 기억하고 찾아 먹기 위해서 느끼는 거라고요. 감칠맛도 그렇습니다. 그럼 감칠맛은 어떤 영양소의 맛일까요? 무엇이길래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네, 감칠맛은 단백질의 맛입니다. 정확히는 단백질의 존재를 예고하는 맛이에요. 감칠맛은 아미노산의 맛인데요. 20여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신체의 살이나 근육이나 머리카락 등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대량 영양소죠. 지금이야 매일 고기를 먹지만 과거로부터 단백질은 자연에서 구하기 힘든 영양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과거에는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도 없었고요. 단백질을 먹지 못하면 몸은 쇠약해지고 근육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생존에 불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먹을 때 아주 강력한 쾌감을 부여해서 너무 맛있게 느끼도록 만들어야만 했겠죠. 그래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단백질을 섭취하고 튼튼해졌을 테니까요. 그 강력한 쾌감이 바로 감칠맛인 겁니다. 감칠맛은 단백질의 존재를 예고하는 맛이자 강력한 쾌감입니다. 그런데 이 20여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모두 감칠맛을 내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맛있는 아미노산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인데요. 네모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 글루탐산에 나트륨 한 분자가 붙으면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 우리말로 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가 됩니다. 미원이죠. 이 미원이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감칠맛 성분입니다. 참고로 나트륨이 붙었기 때문에 미원에도 염도가 있습니다. 33% 정도 됩니다. 글루탐산 외에도 감칠맛으로 느껴지는 아미노산이 아스파트산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단독 조미료로 개발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럼 왜 얘네 둘만 감칠맛으로 느껴지고 나머지는 단맛, 쓴맛을 낼까요? 바로 글루탐산이 어떤 단백질에든 가장 많은 양, 많게는 40%까지 들어있는 주요 아미노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백질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글루탐산만큼 맛있진 않은데 아스파트산도 어쨌든 감칠맛을 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떤 단백질에든 글루탐산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바로 아스파트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맛의 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시지 않나요? 결국 우리 몸에 필요한 걸 맛있게 느끼고 있다는 거. 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가 우리 혀를 자극하는 미지 화학물질이 아니고요. 자연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거고 생존하려면 맛있다고 느껴야만 하는 맛성분인 겁니다. 실제 MSG도 미생물 발효로 만듭니다. 천연 MSG든 인공적인 MSG든 화학적 구조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쓸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쓸지를 고민해야 되는 대상이란 이야기입니다. MSG의 조미 효과성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요리를 땡기고 먹고 싶게 만든다. 요리에 중독성을 부여해서 맛있게 만듭니다. 둘째, 요리의 세이버리한 향을 증폭시킨다. 단맛이 과일향과 허브향을 증폭시키듯이 감칠맛은 구운 고기나 채소의 향을 증폭시킵니다. 셋째, 같은 원리에 있어서 요리의 잡내를 상당 수준 억제해줍니다.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감칠맛 있는 먹거리에서 나는 잡내를 우리가 잘 못 느끼도록 우리 감각을 조작해야 하겠죠. 과거로부터 감칠맛이 있는 거라면 먹어야 생존에 유리했으니 같은 원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요리에서 나는 쓴맛이나 떫은 이촉감과 같은 부정적인 다른 면도 감칠맛은 감소를 시킵니다. 글루탐산이 단백질을 예고하는 맛이라서 쾌감을 준다면 단백질도 감칠맛으로 느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백질은 그 크기가 커서 우리 미래에 닿지 못해서 감칠맛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저마다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단백질원을 미생물의 힘을 빌어서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풀어내서 감칠맛으로 즐겼습니다. 정확히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거나 새콤하게 만들었는데 오래 보관하다 보니 감칠맛이 생겨났고 그걸 즐기게 된 것이라 이야기해야 맞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로부터 콩단백질을 분해한 아미노산 액인 간장이나 된장을 통해서 감칠맛을 접해왔는데 콩 단백질의 40%가 글루탐산이라고 합니다. 한식 간장의 단백질 분해율은 20에서 40%, 즉 단백질의 20에서 40%만큼 맛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고, 일본식 간장인 양조 간장의 단백질 분해율은 약 65% 정도, 3분의 간장의 단백질 분해율은 99%에 달합니다. 3분의 간장과 양조 간장을 섞어 만드는 게 샘표식품의 진간장 시리즈입니다. 3분의 간장은 감칠맛은 강하지만 향이 별로 없고, 양조 간장은 감칠맛은 비교적 약하지만 발효를 통해서 좋은 향기 성분들이 많이 생겨서 향긋하거든요. 육류나 채소의 감칠맛은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육류는 단백질 자체는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그 단백질의 1% 정도만이 아미노산 형태로 풀려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직관적이고 강한 감칠맛을 내진 않습니다. 때문에 뭉근하게 가열해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풀어내서 육수 형태로 요리에 이용하거나 국이나 찌개 요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물에 넣어서 삶는 것만으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막 풀려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가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서 채소는 단백질 함량 자체는 적지만 그 단백질의 10%가량이 우리가 맛으로 느낄 수 있는 아미노산 형태로 풀려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나 마늘 등 특정 채소는 자체로 먹을 만한 감칠맛을 내기도 합니다. 특이적으로 토마토는 단백질의 약 60%를 글루탐산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칠맛 하면 토마토, 토마토 하면 감칠맛으로 셰프들은 토마토를 감칠맛의 채소로 여깁니다. 토마토는 적당히 소금을 쳐서 오븐에 구워내도 꽤나 강한 감칠맛을 냅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나 케첩 등을 소스 제조 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감칠맛이 강할 뿐 아니라 특유의 새콤한 맛이 고추장의 무거운 향을 가볍고 산뜻하게 만들어줘 고추장과의 조합이 좋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는 양념갈비 소스나 불고기 소스 등 간장 계열 소스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미원은 사실 재료를 듬뿍 넣은 고급 요리에 어울린다는 거? 미원에는 별달리 향이 없어서 요리의 고유의 풍미를 해치지 않고 요리에 부족한 MSG 감칠맛만 더해줄 수 있어서 오히려 정성 들여 만든 요리의 감칠맛만 약간 상승시켜주는 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히려 재료 값을 아끼고자 한다면 쇠고기 다시다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MSG가 발견되고 단독 조미료로 생산 그리고 유통된 지 겨우 150여 년 되었습니다.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만 해도 140만 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MSG는 단백질을 이루는 20여 종의 아미노산 중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 하나의 맛인데 인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MSG의 감칠맛을 식재료나 요리를 통해서 느꼈어요. 다른 19종의 아미노산의 맛, 그리고 복합적인 향기들과 함께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실한 재료로 만든 요리에서 MSG의 맛만 강하게 나면 당연히 느끼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겠죠. 부자연스러우면 맛있을 수가 없겠고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재료 조금 넣고 대충 만든 요리에는 MSG를 쓰면 요리가 맛있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다시다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복합점이 되어 있습니다. 감칠맛 내는 데만 4가지 소재, 쇠고기 풍미를 내는 데만 7가지 소재를 썼습니다. 거기에 양파, 마늘, 각종 향신채 가루까지 들어가 있네요. 복합점이 되어 있으니 그 자체로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우니 이미 맛있습니다. 재료가 부실한 요리에 써도 요리 자체와 잘 어우러집니다. 미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미원의 용도와 쇠고기 다시다의 용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제가 맛있으려면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식품조미 기술의 정수라서 꼭 이해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일단 이 문장은 팩트입니다. 자연스러워야 맛있다. 자연스럽다는 게 뭔가요? 양념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재료 그대로 소금만 쳐서 먹어야 자연스러운 건가요? 죄송합니다. 사실 정반대입니다. 단맛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연스러운 단맛의 대명사는 뭔가요? 바로 과일 단맛입니다.
과일을 먹으면서 너무 인위적으로 달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 자연스럽고 맛있기 때문이죠. 과일은 달면 달수록 발향도 더 잘 되고 더 맛있는데 그런 과일 단맛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과일 단맛은 설탕, 과당, 포도당, 솔비톨 등등의 복합체입니다. 솔비톨은 꿀사과의 꿀 부분에 집약된 성분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맛있으려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럽단 말인 즉 복합조미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복합조미가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한 핵심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단맛이 주제가 되는 요리, 불고기 하나 하더라도 설탕, 과당, 포도당, 솔비톨 전부 써야 맛있는데 전부 못 쓰겠으면 과일을 넣던지 아니면 결국 복합조미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불고기에는 배표레가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것 풍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불고기에는 무조건 배표레를 넣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칠맛 소재는 뭘까요? 자연스러운 감칠맛 소재겠죠. 자연스럽다는 건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모두 한데 모여있는 복합체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식품업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감칠맛 소재로 HVP를 꼽습니다. 3분의 간장이란 뜻입니다. 이게 식품업계의 다양한 소스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말화해서 라면 스프라든지 앞서 등장했던 쇠고기 다시다 같은 그런 조미료에 첨가하기도 합니다. 20여 종류의 아미노산의 맛이 전부 함께 느껴져서 아주 자연스럽고 강력한 감칠맛을 냅니다. 그러면 이걸 구매해서 쓰시면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쇠고기 다시다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어차피 HVP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풍미란 맛과 향의 조합이고 향 역시 맛있는 요리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HVP에는 별다른 향이 없어요. 감칠맛은 강한데 그 자체로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모쪼록 자연스럽고 맛있는 요리를 하시려면 감칠맛이든 단맛이든 주제가 되는 풍미를 골라서 복합조미해라.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모든 맛을 복합조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고기나 갈비찜처럼 단맛이 주제가 되는 요리에는 단맛 위주로 복합조미하시면 되고 소스처럼 감칠맛이 주제가 되는 요리에는 감칠맛을 복합조미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감칠맛을 복합조미한다고 하면 간장, 토마토 페이스트, 표고버섯, 다시마, 멸치 이런 것들을 한데에 넣어서 조미를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원래 주제가 되던 맛을 바꿔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액젓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아닌 감칠맛을 주제로 바꿔서 감칠맛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준 요리죠. 잠깐! 감칠맛은 꼭 식사거리가 되는 요리에만 써야 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MSG의 조미 원리 자체를 이해하면 다른 많은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쓴맛이나 부정취를 억제하기 위해서 싸구려 위스키에 MSG를 쳐서 마시는 방법이 이미 알려져 있어요. 덜 숙성돼서 탄닌감, 즉 떫은 입촉감이 강한 와인에도 MSG를 쳐서 마시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모두가 아는 한 이온 음료에도 MSG가 들어갑니다. 성분표에 이게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는데 이온 음료가 원래 좀 떫고 쓰거든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디저트에도 감칠맛을 적절히 부여해주면 풍미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밍글스라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는 고추장과 간장, 된장 모두 들어가는 장트리오라는 디저트가 있는데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정식당에서는 된장 초콜릿을 만들어서 내는데 된장이 헤이즐넛 향처럼 느껴지고 땡기고 계속 먹고 싶은 디저트가 되더군요. 또 최근에 덴마크의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들은 바로는 한 아이스크림 제품에 샘표 된장을 넣기도 한다더라고요. 된장을 주제로 한 된장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일반적인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원리를 알면 생각의 틀을 깰 수 있고 원리에 대한 탐구에서 대박 메뉴가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